실전은 기세야. 그동안 시상식 참 많이 참여했는데요. 하나같이 상을 못 탔어요. 제가 시상식 하나가 확 하고 떠올랐는데. 어머,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시상식일까? 잠깐. 금천마을 공동체 봄 시상식 합시다. 12월 2일 저녁 7시 월요일에 만나요. 금천구청 대강당. 대상은 우리 거. 금천구에서 하는 시상식이 있는데 봄 시상식 저와 함께 가보시겠어요?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11월 29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서울시가 금천구 독산일동 인근과 영등포구 물레동, 동작구 사달로 등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며 11월 28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요건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금천구 집중관리구역인 독산일동 두산로 범안로 일대에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90개소가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이용시설도 13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 시스템 설치, 스마트 에어샤워,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제출된 주민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환경부의 협의를 거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2월 말까지 최종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해당 자치구와 함께 세부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수립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흥 5동의 금천초등학교가 서울형 작은 학교,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에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11월 25일 300명 미만 학교 중 희망학교 20개교에 신청을 받아 교육 격차 해소의 필요성, 역사적 상징성, 지리적 위치, 학생 수 추이 등의 기준을 고려해 금천 초교를 비롯해 8개 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작은 학교 정책은 2017년 1기 8개 학교를 지정한 바 있으며 올해 2기를 추가 선정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12월 2일부터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취약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약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아동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입니다. 취약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2020학년도 취약 예정 아동의 취약통지서를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로 서울에 거주하는 취약 아동의 보호자인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이 이용 가능하며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 미이용 학부모에게는 동주민센터에서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인편 및 우편 전달할 예정입니다. 금천구가 지난 25일 금천구 1층 로비에서 금천구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금천구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이웃돕기 사업과 금천미래장학회 장학기금 후원 사업 헌액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현금은 개인 3천만 원, 기업, 단체 5천만 원 이상, 현물 1억 원 이상으로 현재 등재 대상은 개인 2명, 기업, 단체 32개소로 총 34개이며 총 120개 현판 공간을 만들어 새롭게 등재될 우수 기부자를 위한 공간도 확보했다고 금천구는 밝혔습니다. 한편 돈을 기부하는 것이 소중하지만 금천구 명예의 전당으로 칭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기부의 전당으로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경진대회에서 시흥 5동의 남서울 건영 2차 아파트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금천구는 지난 11월 25일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공동주택 61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량률과 현장 점검 점수를 합산 평가해 최종 우수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대상에는 남서울 건영 2차 아파트, 최우수상은 독산 계룡아파트, 독산동 태영아파트, 우수상은 금강 포란채 아파트, 가산 삼익아파트, 독산 주공 13단지 아파트, 장려상은 시흥 베리벨 아파트, 시흥 현대아파트, 시흥 현대빌라, 관악산 신도 브레뉴 아파트, 독산동 중앙 하이츠빌 아파트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금천구가 2020년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총 100명이며 근무 기간은 2020년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입니다. 선발된 아르바이트생들은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게 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12월 5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 통합 예약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마을자치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금천구립시용도서관에서 나를 물들이는 수채 캘리그라피 작품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작품 전시회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강좌 참여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윤동주의 서시와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의 분위기와 계절감을 반영해 만든 수채 캘리그라피 작품이 전시되고 단체작으로 해바라기 작품도 선보입니다. 이 외에도 엽서와 머그잔, 종이봉투, 편지봉투 등 일상에서 캘리그라피를 적용하기 좋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11월 21일 밝혔습니다. 연도별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87,950명에서 2019년에는 92,958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유치원은 9.4%, 초등학교 72.5%, 중학교 52.1%, 고등학교는 27.5%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신설 증축 시 특수학급을 의무 설치하고 배치상 설치가 필요한 학교 중 공립학교는 의무 설치, 사립학교는 의무 설치 적극 권고를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특수학급 161학급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1월 27일 미취학 학업 중단 학생에게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 증명서를 수여했습니다. 수여식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습 지원 프로그램, 학교 밖 학습 경험, 온라인 교육 과정과 같은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 시범 사업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인정뿐만 아니라 학업 복귀 및 학습 지속을 위한 정책을 통해 모든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뉴스라인 초대석이 진행됩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